사람들이 이 책에 끌린 가장 큰 이유가 자신이 꿈꾸는 이상적인 삶을 위해 시도했던 육체적, 감정적 혹은 영적인 변화의 노력들이 실패로 끝났기 때문이라고 나는 생각한다. 그런 노력이 실패한 이유는 의지나 시간, 용기, 상상력의 부족보다는 인생에 대한 당신의 믿음과 더 관련이 있다. 변화하기 위해서는 항상 자신과 세상에 대한 새로운 이해가 있어야 한다. 그래야 새로운 지식과 경험을 받아들일 수 있다. 이것이 이 책을 읽음으로써 당신이 얻을 수 있는 것이다. 자신의 단점들을 깊이 생각해 보면 아마 근본적으로 크게 간과한 사실이 한 가지 있었다는 걸 알게 될 것이다. 생각이 우리의 현실을 창조해낼 정도로 커다란 힘을 지니고 있다는 진실을 믿지 않았다는 사실 말이다. 우리 모두는 축복을 받았다. 새로운 선택을 할 때마다 새로운 현실을 창조할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 모두는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을 지니고 있다. 좋든 나쁘든 우리의 생각은 정말로 삶에 영향을 미친다. 전에도 이런 이야기를 들어봤을 것이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런 이야기를 진심으로 믿고 있는지는 의문이다. 만약 생각이 삶의 명백한 결과를 만들어낸다는 개념을 정말로 받아들인다면 경험하고 싶지 않은 생각을 붙잡아두는 행위를 그만둬야 하지 않을까? 그리고 문제에 계속 집착하는 대신 원하는 것에 집중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해보라. 이 원리가 진실임을 정말로 안다면 바라던 운명을 의도대로 창조할 수 있는 하루를 그냥 놓치고 말 것인가? 우리는 물질에 영향을 끼칠 만큼 충분히 강력하다. 우리는 의식을 가지고 있는 에너지이자 의식적인 물질이기 때문이다. 양자 모델에서 물리적인 우주는 서로 비물질적으로 연결된 정보의 통합장으로 잠재적으로는 모든 것이지만 물리적으로는 아무것도 아니다. 양자 우주는 그저 의식을 지닌 관찰자, 당신이나 내가 나타나 마음과 의식으로 잠재적 물질 형태의 에너지에 영향을 미쳐 그 확률 파동을 물질화하도록 기다리고 있다. 이것은 우리가 삶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고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는지 이해하는데 매우 중요한 부분이다. 의도적으로 운명에 영향을 주는 관찰 기술을 습득한다면 우리는 자신이 바라는 바가 이미 실현된 모습을 보고 그 이상적인 삶을 향해 잘 나아갈 수 있다. 많은 사람들이 오로지 몸에 또 몸이 어떻게 느끼느냐에 지배당하고 그 결과 몸이 곧 마음이 되는 상태로 존재한다. 따라서 관찰자가 결과에 영향을 끼치는 것처럼 단지 뇌뿐만 아니라 몸 또한 물질에 영향을 준다. 이것이 관찰자로서 외부 세계에 영향을 끼치는 당신의 존재 상태, 마음과 몸이 하나일 때이다. 우리는 주로 생각과 느낌을 사용하여 양자장과 의사소통한다. 우리의 생각은 에너지 그 자체이다. 생각은 우리가 양자장으로 신호를 보낼 때 사용하는 중요한 도구 중 하나이다. 양자장은 단순히 우리의 소망, 즉 감정적인 요구에 반응하지 않는다. 또한 우리의 목표, 즉 생각에만 반응하지도 않는다. 양자장은 오로지 생각과 감정이 정렬되거나 일관성을 띌 때, 즉 이 두 가지가 동일한 신호를 방출할 때에만 반응한다. 고양된 감정과 의식적인 의도를 결합시킬 때 우리는 양자장에 놀라운 방법으로 반응하라는 신호를 보낸다. 양자장은 우리가 원하는 것에 반응하지 않는다. 그것은 우리의 존재 상태, 생각과 감정에 반응한다. 우리가 하고 있는 생각들이
양자장 안으로 전기적 신호를 보낸다. 우리가 자기적으로 만들어내는 느낌은 사건을 끌어당긴다. 이렇게 생각하는 방식과 느끼는 방식 두 가지가 함께 존재 상태를 만들어내는데 그 상태가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속의 모든 원자들의 영향을 주는 전자기 신호를 발생시킨다. 이것은 이런 질문을 던지게 한다. 내가 매일 의식적으로 혹은 무의식적으로 널리 내보내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간단히 말해서 늘 하는 일상적인 생각과 느낌이 그 똑같은 존재 상태를 지속시킨다. 그 상태는 똑같은 행동을 유발하고 똑같은 현실을 창조한다. 현실의 어떤 면을 바꾸고 싶다면 새로운 방식으로 생각하고 느끼고 행동해야 한다. 즉, 경험에 대한 반응이 바뀌어야 한다. 머리로는 가능하다고 생각하지만 가슴으로는 불가능하다고 느끼면서 우리는 무언가 창조하려고 한 적이 얼마나 많은가. 그러나 그 일관성 없는 신호의 결과는 어땠는가? 왜 그것은 아무것도 창조하지 못했는가? 변화는 생각과 느낌이 정렬될 때에만 생겨난다. 파동이 일관성을 띌 때 훨씬 더 강력해지는 것처럼 생각과 느낌이 정렬될 때 더욱 강렬한 신호를 내보낼 수 있다. 열정적인 감정과 함께 목적에 대한 분명한 생각을 가지고 있을 때 우리는 원하는 잠재적 현실로 자신을 끌어당겨줄 더 강력한 전자기 신호를 내보내게 된다. 나는 종종 워크숍 참가자들에게 나의 할머니 이야기를 한다. 할머니는 옛날 사고방식을 가진 이탈리아인으로 교회에서 가르쳐준 대로 늘 죄의식을 지니고 살아오셨다. 할머니는 무언가를 위해 끊임없이 기도하며 짐짓 새로운 삶을 산다면 어떨지 생각하기도 했지만 평생 주입된 죄의식이 할머니가 보내는 그런 신호를 교란시켰다. 할머니는 죄의식을 느낄 더 많은 이유들을 만들어낼 뿐이었다. 만약 당신의 의도와 바람이 지속적인 결과를 만들어내지 못했다면 당신도 일관성 없는 메시지를 보냈을 확률이 크다. 당신은 부자가 되기를 원해 그에 대해 생각할지 모르지만 만약 자신이 가난하다고 느낀다면 경제적 풍요를 끌어당길 수 없다. 왜 그럴까? 생각은 뇌의 언어이고 느낌은 몸의 언어이기 때문이다. 당신은 이런 방식으로 생각하면서 동시에 저런 방식으로 느끼고 있다. 마음과 몸이 반대로 움직일 때 양자장은 결코 일관되게 반응하지 않을 것이다. 마음과 몸이 함께 작동할 때, 생각과 느낌이 정렬될 때, 새로운 존재 상태에 있을 때, 그때 비로소 우리는 보이지 않는 방송파에 일관성 있는 신호를 담아 내보내게 된다. 이제 퍼즐의 나머지 조각을 채워보자. 현실을 바꾸기 위해서는 내가 끌어당긴 결과들이 나를 놀라게 해야 한다. 새로운 창조물이 어떻게 나타날 것인지 전혀 예측할 수 없어야 한다. 내가 늘 보아오던 익숙한 현실의 꿈에서 깨어나도록 해야 한다. 나의 의식이 양자장의 지능과 접촉하고 있으며 따라서 다시금 이렇게 새로운 현실을 창조하도록 영감을 받으리라는 것을 믿어 의심치 말아야 한다. 이것이 창조 과정의 즐거움이다. 왜 그런 놀라움이 필요할까? 만약 어떤 사건을 예측할 수 있다면 그것은 새로운 것이 아니다. 그것은 판에 박힌 자동적인 일이며 이전에 내가 수없이 경험해봤던 것이다. 미래를 예측할 수 있다면 똑같은 익숙한 결과만을 만들어낼 것이다.
예상치 못한 일이 당신에게 도움되는 쪽으로 나타날 때 당신은 뜻밖의 기쁨을 맛볼 것이다. 이제 막 당신은 자기 삶의 창조자가 되었다. 원인과 결과에서 결과를 창조하기 쪽으로 옮겨갔다. 내가 원하는 것에 대해 분명한 의도를 가져라. 하지만 원하는 것을 이루는 방법은 양자장에 맡겨라. 그것이 나의 인생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나에게 딱 맞는 방법으로 만들어내도록 하라. 예기치 못한 것을 기대하라. 바라는 일이 어떻게 펼쳐질지 내맡기고 믿고 흘려보내라. 이것은 우리가 극복해야 할 가장 큰 장애물이다. 왜냐하면 우리는 언제나 과거와 똑같은 방식으로 미래가 일어나길 바라기 때문이다. 여기까지 조 디스펜자 박사의 브레이킹, 당신이라는 습관을 깨라 책의 일부분을 들려드렸고요. 오랜만에 다시 읽어봤는데 그때 느꼈던 감정보다 훨씬 더 절절하게 느껴지는 시간이어서 여러분과 공유하고 싶었습니다. 다음 편에 나머지 부분도 같이 들어보고 느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